메모할 거 잘 챙기시고 2분 그래프 그다음에 적분에 관련된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엔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 사실은 극한을 배우는 이유마저도 결국엔 그래프로 좀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 특히 다항함수가 수투이긴 하지만 지금의 이 개요는 당연히 그 미적분으로 확장돼가지고 미적분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흐름 자체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용법이 조금 더 단순하고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게 다항함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 실제 이거부터 좀 잘 봐줘야 될 게 1차 함수 또는 직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되게 많이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 변화율이 있지, 기울기.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선을 바라볼 때 봐야 되는 어떤 관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사실은 기울기라고 생각하는데 기울기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두 점이죠, 두 점. 그러니까 이게 두 점으로 결정된다는 차원이 되게 중요하죠. 두 개의 점으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미분이라고. 넓게 본 기울기가 뭐예요?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 좁게 본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 미분이었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봐줘야 될 게 바로 절편적 특징이죠. 그러니까 관찰할 것만 얘기를 할게. 몰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관찰상 얘 기울기, 그다음에 절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직선을 이야기했죠. 당연히 미적분 얘기를 할 때 직선이 등장될 수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얘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접선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 중에 독특하긴 하지만 미분에서는 접선이라는 거. 그래서 곡선과 직선이 등장되면 접선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실제로 직선에 노출하지 않았을 때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뭘까요? 아, 2차 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이때 a는 0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0인 것을 보장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a가 0일 때도 직선 형태를 유지하니까 내가 맞죠. 그치? 그리고 또 참고삼아 한마디. 이건 기울기가 없다니. 그래서 이건 기울기가 없는 거. 자, 다시 밑으로 갑시다. 자,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자, 의외로 얘예요. 선대칭 기반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이야 2차 함수를 분석하는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좀 찾아내야 되긴 하지만 수능 입장에서는 좀 더 심플하게 봐야 되거든요. 선대칭. 선대칭. 당연히 이 선대칭의 위치에서 뭐 꼭지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 관점에서 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라는 차원을 얘기를 하겠죠. 맞지? 그 다음 네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실근의 역할을 하는 절편이겠죠. 절편. 당연히 X절편이 우선 중요할 거고 당연히 그 다음 Y절편도 중요할 거고 관찰의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선생님이 뭐로 잡고 있어? 결국엔 얘는 대칭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게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 세 번째 이제 문제 바로 3차 함수입니다. 내가 fx라고 이제 함수화를 할 거고 a x 세제곱 플러스 b 사실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d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자, 우선 당연히 얘는 a가 0이 아닌 것을 왜냐하면 3차를 보존해줘야 되니까 얘가 0이 아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얘한테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증가감소, 극대극소, 비율 특성이겠죠. 근데 기본형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여기서 톤이 좀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점 찍고 알려준 수준이라면 얘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미분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구조가 있죠. 근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a 값이 양수야 라고 얘기를 할 때 함수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정의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그러니까 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치역을 보는 거죠. 맞지? 그리고 특이한 점들이 있느냐, 대칭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고 증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느냐, 감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극대극소가 있느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느냐, 절편이 뭐냐 이런 관점으로 끊어서 보잖아요. 자, 위로 다시 가보면 x가 양의 무한 들어갈 때 fx가 어떻게 되느냐 뭐죠? 정의역의 끝에서 저것이 어떻게 되느냐 극한을 배운 또 다른 목표예요. 자, 이게 계속 커져.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커지지. 양수면 얘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음의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돼? fx는 이게 너무 자명하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니들이 보기엔 이렇게 뭐 이런 구조로 설명이 되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초월함수로 가게 되면 뭐 수렴하는 경우에 점근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찰의 대상으로서 중요해. 근데 수투에서 너무 당연하니까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극한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죠? 이 단계에서 얘는 이제 미분의 중요성이 물론 얘도 필요하긴 하지만 얘는 미분이 절대적이죠. 어떻게 결국에 미분된 이 방정식의 미분된 2차를 보셔야 되겠죠. 3차를 미분하면 2차니까 2차의 성질은 언제나 연계돼야 돼. 얘는 대칭이 중요하다고 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이 0이 되게 되는 방정식의 실근 기반으로 기본형이 나누긴 하죠. 어떻게 나뉘지? 너를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판별식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뭐야? 네가 0이 되는 게 두 군데가 있어.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을 더불어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아니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알파 베타에서 우리는 자 도함수를 배우는 이유, 도함수의 주호는 뭘 설명해? 원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설명합니다. 이게 미분의 목표죠 사실은. 이게 포괄적 목표라고. 그러니까 어떤 팁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처럼 증가, 그다음에 감소, 증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문제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든지 간에 도함수의 역할의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부분은 부호. 이 부호가 증감을 결정하고 당연히 극값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다. 그럼 여기 잠깐만요. 요점 봐봐.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까지 우리는 증가한다고요. 요 점까지 증가야.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도 감소야. 근데 이거는 증가이기도 하고 그러면 감소이기도 한 점이죠. 이 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극대라고 부르긴 하지. 극대 극소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극소라고 부르죠. 맞아? 됐죠? 그런 상태다. 자, 근데 만약에 너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구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무슨 근에 가죠? 중근에 가죠. 무슨 근? 중근에 가죠.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그래서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개형이 설정되면서 내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얘기할 건데 우리가 관찰해야 될 되게 중요한 점이 바로 극점이에요. 극점.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 X축에 평행하게 놓여져 어머나 X축에 평행한 안장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따라해보세요. 안장점 는 안장점. 그죠? 이렇게 이게 교과서 용어는 아닌데 딱히 전달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장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안장점은 무엇?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변곡점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안장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공중부양되어 있으니까 항상 증가하지만 이 경우는 기울어진 안장점. 그 안장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항상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평행한 안장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뭘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의 공식화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긴 하죠. 네,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너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사실은 더 포괄적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국 미적분까지 끌고 가는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3차 함수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끝내진 않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세 번째. 요즘에 거의 이제 교과서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잡아. 2차 함수는 선대칭이 중요하지만 3차 함수는 궁극적으로 점대칭 기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점대칭과 선대칭을 교환하는 아이디어로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게 맞죠? 바로 뭐냐? 자, 다시 가볼게요. 3차 함수는 무슨 대칭? 점대칭 구조. 얘는 선대칭 구조를 가지고. 그럼 잠깐 메모를 하면 이 주어진 함수를 내가 만약에 f라고 한다면 f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p 마이너스 x가 기본적인 표현은 이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산술평균이 이제 p가 되도록 좀 기본 표현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게 바로 뭐야? x는 p에 대한 선대칭의 표기법, 기본 표기법을 기억하셔야죠. 기본 표기법.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얘는 무슨 대칭? 점대칭 구조를 가지고. 점대칭 구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얘가 필요합니다. 이젠 거의 뭐 교과서 수준의 기본 개념이 돼버린 3차 함수의 비율 특성 이렇게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3차 함수는 무조건 무슨 층? 점대칭. 자, 이 그림도 이게 점대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점대칭은 유지가 돼. 근데 그 중에서 그림을 그리기 좀 편하게 하려고 요 그림 위주로 설명하지만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일반적으로 다 성립됩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처럼 극값이 존재한다면 극값
여기 끝까지 지나는 점은 정해져 있거든요. 다시 지나는 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 안에서 너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사실은 3차 함수는 요 금방만 가도 거의 뭐 직선처럼 보여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뭐야 직선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극점, 대칭의 중심, 또 극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를 연결한 이 선을 얘기를 할게. 이 선은 극값을 가지고 있는 x축의 평행한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접선이라고 불러서 상관없어. 접했지? 그럼 여기가 접점, 대칭의 중심, 또 다른 교점 얘기를 하잖아요. 요건 무조건 한 칸, 두 칸이니까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1대 2, 이 모든 길이를 다 똑같이 본 거거든요. 맞죠? 자, 대칭의 중심, 너도 몇 대 몇? 1대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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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자, 그러면 이 대칭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의 방법을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건데 봐봐. 내가 다시 지난번에 설명을 하긴 했어요. 자,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뭐예요? 저는 도함수예요. 저는 뭐예요? 도함수예요. F'X예요. 자, 이 도함수는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니까 3A X제곱 플러스 뾰로롱 이렇게 쓰였다. 그래서 너의 근을 알파와 그냥 베타라고 할게. 그러니까 네가 0이 되는 위치가 알파, 베타.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 3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미 인수분해. 자, 서로 다른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므로 극대극소가 알파, 베타의 존재예요. 자, 내가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해줘? 선대칭이에요. 그 선대칭의 위치에서 얘는 전대칭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미분과 적분으로 선대칭과 정대칭이 교환이 이루어져. 사실은 이걸 증명하는 건 미적분이긴 해요. 사실. 근데 직관적으로 수투에서는 더 깊게 이렇게 요구하진 않으니까 정대칭과 선대칭의 교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자, 그럼 잠깐만.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너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대칭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자, 가볼게요. 어차피 저는 2차 함수야. 자, 누구의 도함수 이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그냥 단독적으로 함수야. 2차 함수야. 이 점을 부르는 것을 1학년 때는 꼭지점이라고 불렀지만 우리가 미분을 배운 상태에서 얘의 이름은 극소점 또는 극점이라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F의 도함수의 또 극점이죠. 뭐 하면 돼?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위치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수투에서는 이계도 함수를 배우지 않지만 원래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근 찾으면 대칭의 중심을 구성할 수 있고 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점들을 다 잡아낼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연결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했었니? 네 번째. 그러면 저 3차 함수의 기본 특징이 있으면 기울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했죠. 맞아? 너무 중요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니까 여기까지를 다시 정리를 했어. 자, 그러면 오늘은 묘하게 어떻게 가? 이렇게 적분으로 좀 연계가 되잖아. 3차 함수의 기본 특성이 이렇다. 그럼 3차 함수가 적분과 연계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잘 보셔야 돼. 잘 봐야 돼. 잘 보셔. 자, 어떤 게 있냐면 적분의 기본 공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적분은 당연히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무슨 분? 적분이에요. 적분. 자, 이렇게 슬쩍 넘어간다 이제. 3차 함수 얘기를 하고 적분 섞어서 갈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적분은 기본적으로 역산으로 설명을 한다고. 무슨 산? 미분을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정 적분이라고 부르죠. 맞아? 근데 부정 적분 자체도 수학적으로 의미가 되게 크긴 하지만 현 교육 과정에서의 부정 적분의 역할은 아주 많이 축소가 됩니다. 다시 부정 적분은 자체로서 미분의 역산이기 때문에 적분의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함수를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육 과정의 부정 적분은 자, 뭘까? 정적분을 계산하는 재료로서 의미가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정적분을 어떻게 약속을 했지?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냥 A부터 B까지 F 이렇게 써 그냥.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얘기해? 너를 아래 끝? 너를 무슨 끝? 위 끝? 그리고 얘를 뭐예요? 적분에 당하는 함수, 피적분 함수 이렇게 부르죠. 피적분 함수에 어느 한 부정적분을 잡아두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위 끝, 아래 끝을 그냥 둬. 그런 다음에 위 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을 대입하는 게 바로 이 정적분의 계산법이에요. 정적분을 수학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연산으로 전달하고 끝냈어요. 왜 그래? 여기서 수투가 한계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는 게 미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제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운동까지 막 설명을 하면서 오니까 내가 여기 이제 그래프 위주로 얘기를 압축 강의를 하기 때문에 속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기 지금 보면 봐봐. 미분은 방대한데 적분은 그냥 축소가 됐어. 얘가 왜 이런지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미적분으로 넘기면서 거기서부터 또 반전을 벌여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게 되는 정적분은 얘야. 자, 그렇다면 수투에서의 정적분의 연산의 결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그냥 수학적인 넓이 표현이라는 거죠. 넓이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추론은 넓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게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보여. 여기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고 이렇게 양방향 적분을 하면 이쪽 적분하면 넓이의 음수가 나오니까 너를 S라고 하고 너의 넓이를 T라고 하면 이거 적분하면 S-T가 나온다. 그냥 넓이 기준으로 양수야 음수야를 보면 끝나요.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프가 필요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적분도 그래프가 더 중요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요소 들어가 있는 뭐 넓이를 분석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분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축소돼 있어. 다행이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배워야 될 적분의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축소돼 있고 어쩔 수 없이 넓이 기반으로 한 문제들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야,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더 중요해진 거야? 적분이 더 중요해진 거야? 미분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분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적분만 물어보진 않아요. 요즘에 미분하고 무조건 연계돼요. 그래서 미분이 중요해, 적분이 중요해? 미분이 중요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지. 이런 거야. 둘 다 좋아? 그러니까 엄마지.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체적인 흐름상 교육과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럼 이제 위로 와서 우선 연산법은 기억하시고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거지. 내가 x에 n을 적분하면 자 다항함수에 대한 적분밖에 없으니까 자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고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늘어나는 수준에서 문제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내가 너의 차수를 늘릴 거야. 그래서 얘를 역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놓을 거고 너를 미분한 게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단 부정적분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상수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적분 상수가 뒤에 붙게 돼. 얘가 정해지지 않아서 얘 이름이 부정적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정해지니까 정적분 그게 아니라 얘는 부정적분인 거예요. 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쨌든 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너의 식을 구하고 대입하고 뭐라고요? 연산하는 수준에서 우선 기본 문제가 끝나. 뭘 잘 보라고 했어요? 넓이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뭐 분수 계산이 나오거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2부터 3까지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x세제곱 해봐라. 짜증이 확 쏠린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왜 분수 계산을 해야 돼?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고 1학기 때고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어때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우선 연산을 신중하게 잘 하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의외로 여기서 오답이 나와. 애들이 실수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산도 실력이 돼버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번 계산을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몇 개의 특수 공식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속적분 또는 근근 공식, 근근 공식이에요. 근근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1번 이런 거 기억해달라고. 이거 외워야 돼. 증명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뭘까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알파 베타라는 이 두 개의 근이 있어. 그러면 이쪽 파트의 넓이 어떻게 되니 뭐? 이거 그냥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닫힌 거 여기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넓이를 뭐라고 구해야 돼? 원래는 알파부터 봐요. 베타까지 자 최고 차이 개수가 너라고 주어지고 x-알파 이거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들어라.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 적분만으로도 5에서 10%포인트 아이들이 실수하면서 틀려버려. 이거 주관식으로 내면 여기서 망가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계산하면서 자기 계산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주관식을. 그러면 계산 실수를 줄이려면 첫 번째, 그냥 암기된 공식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암기된 공식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요즘 문제의 특징이 워낙 애들이 공식을 갖다 쓰니까 계산하라고 내거든? 그때도 전략이 필요해. 내가 정직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니? 평행이동을 쓰는 거야. 자, 봐봐.
얘를 그냥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항이 3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개 싫다. 자, 따라해볼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항입니다. 자, 봐봐. 수식을 쓰면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면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를 넣겠다지. 그럼 여기를 항을 줄이겠다고. 그럼 여기만 요렇게 늘어나니까 상수 늘어나는 거니까 얘는 연산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는 0이에요. 얘는 점이니까. 그리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요거 접근하면 증명 끝나.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평소에 그냥 가항함수를 접근을 하더라도 계산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이 녀석의 넓이는 결국엔 양일지 음일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양수를 만들 거면 그냥 바깥에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과정은 생략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야. 그 다음에 이 길이만 있습니다. 요 길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에 몇 제곱? 세제곱. 제곱일 때 세제곱. 이거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았어? 자, 두 번째 없어요. 그럼 2차 함수가 지금처럼 주어지면 3차 함수도 넓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차 함수에도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게. 자,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X축과의 교점이야. 다시 무슨 점? 그쵸.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보니까 하나는 접했고 하나는 잘랐죠. 자, 누가 봐도 비율 특성이다. 자, 이것도 대칭의 중심부터 몇 대면? 2대 1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여기가 딱 둘러싸여져 있는 이 고래 모양, 그죠? 요 위치에 안쪽 모양의 넓이도 필요한데 이거 결과를 내가 알려드리면 잘 봐. 얘랑 규칙 입장에서는 차수의 변화는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길이만 있으면 돼요. 요 길이만 있으면 돼요. 자, 베타, 네가 도대체 잠깐만. 아, 이거 지금 내가 어디다 써놨지? 요거를 혹시 그렇지. 요거 쇼컷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순서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설명을 생략을 했고 잠시만. 아, 여기 있구나. 아, 페이지가 없네. 넘버링 2예요. 순서는 맞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몇 차가 돼야 된다는 게 4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넓이가. 근데 이게 규칙성이 없는 게 우선 여기는 바로 뭐냐면 너의 개수. 근데 여기 갑자기 12가 돼. 그럼 20 곱해지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규칙은 계속 바뀌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됐죠? 12분의 최고 차이 개수 곱빼기. 그러면 얘도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알파, x-베타의 완전 제곱을 적분하되 공식이 기억 안 나. 그러면 평행이동. 무슨 이동? 평행이동으로 아예 증명을 해놓는다고 이거지. 응? 아, 증명을 그렇게 안 해놨네. 평행이동으로 쓰면 좀 빨리 끝난다고요. 평행이동이라는 전략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공식은 어쨌든 어머나 떨어졌다. 불필이 아장났습니다. 전략은 필요하다. 근데 공식은 안 될 수 없겠다. 야, 근데 이쪽 봐봐요.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만 그려질 리는 없잖아. 여기서 이제 갑시다. 세 번째 함수요. 3차 함수는 자 간다. 요 따위로 그려질 수도 있다고. 이게 문제죠. 알파, 베타, 감마. 선생님 저기 지워도 되냐? 여기 판이 너무 자른데? 저 지워도 돼. 지우고 저쪽으로 갈게요. 3번부터 다시 갈게요. 지워. 아직 3차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3차 얘기가 등장하는 거 보면 거의 막 80%가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계산 줄여야 돼서 3번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여기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주어진 수식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완벽하게 1차 형태로 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알파, 그다음에 베타, 그다음에 뭐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x 절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되게 친절하게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의 넓이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보시면 봐요. 이 녀석의 위치랑 이렇게 이 녀석의 위치랑 넓이가 두 군데가 있죠. 그럼 따로따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S파트의 넓이는 다시 가볼게요. 3차 함수면 분모의 12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분모의 12는 변하지 않습니다.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너희 교재 어디 있냐면 잠깐만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서 요게 요거 넘버링 3번이 맞네요. 넘버링 3번이 맞아. 넘버링 3번이 맞고요. 대신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랑 약간 표기법이 차이가 있으니까 필기는 좀 하셔야 돼. 내용은 똑같아요. 봐봐. 12분의 너라고 쓰고요. 내가 여기 노트에는 뭘 해놨냐면 요 각각의 이 길이들이 되게 중요해요. 봐봐. 이쪽으로 와볼까? 이차함수도 요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얘기한 거야. 잘 써. 얘도 요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저 녀석도 이 길이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잘라진 두 부분의 길이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감마 마이너스 베타라고 계속 쓰고 다니면 이거 봐봐.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편의상 A, B, C, D, F, G, H, I, J, K, L, M, L, L 먼저 써. 여기를 L, 여기를 M이라고 할게. 그게 무슨 말이야? 베타에서 알파 뺀 걸 L. 그냥 길이 너한테서 얘 뺀 걸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주어지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되냐면 L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2M 플러스 L이라는 거야. 요거 너희들한테 여기 적어놓은 어디 갔니? 이 공식에 맞춰서 쓰면 같은 얘기긴 하거든. 근데 알파, 베타, 감마 3개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게 보기가 편한 거고. 이렇게 자, 다시 내가 속한 이 녀석이 결국에 뭐예요? 4제곱이 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세제곱, 4제곱이야. 자, 길이의 4제곱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 봐봐. 길이의 4제곱 구조로 그냥 끝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에 길이의 4제곱을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세제곱과 여기 뭐니? 나머지 영역에 이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증명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 내가 너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증명할 건데 이마저도 뭐가 평행이동 써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루 종일 걸리죠. 어쨌든 증명하는 거. 그래서 증명 과정은 생략을 하되 야 이게 그냥 적분하라고 그러면 어쨌든 노가다는 낫다. 그러면 어쨌든 계산식을 줄일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는 건 되게 유용하겠구나라는 게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 T 여기요. 이 녀석의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구조는 똑같아. 12분의 절대값. 자 이번에 어디 영역이냐면 이쪽이 이쪽. 그럼 이 자리가 세제곱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너를 써주고 나머지 영역의 2배. 역시 적분으로 모든 게 증명이 가능해. 그리고 적분으로 당연히 계산이 가능해. 근데 이걸 왜 부담스럽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계산하다가 시간 다 간다. 그래서 언제나 무기는 2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특정한 형식의 공식은 암기하고 있다가 첫 번째 무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예를 들어가지고 3차함수 요즘에 하도 저렇게 푸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냥 자꾸. 그럼 계산을 해야지. 근데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더라도 평행이동으로 항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을 써서 계산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세 번째 무기는 뭘까요? 지구력이지. 내가 그냥 지치지 않고 계산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그 뭐예요? 지구력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줄일 수 있는 전략. 이것도 저것도 적용이 안 돼. 그럼 나는 그냥 뚝심 있게 풀 거야. 이런 태도까지도 무기라고. 아무튼 다시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만약에 비교 이렇게 없어요. 비교, 자, 무슨 교? 비교. 자 그러면 요게 또 잘못이 없어서 요렇게 있을 때 뾰로롱 뿅뿅인 경우도 있겠지. 대칭. 다시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베타가 너의 중점일 때. 자, 이 경우라면 누가 봐도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죠. 그냥.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여기도 S고 여기도 S예요. 그럼 저 S는 뭐라고 써주면 돼? 자, 이쪽의 길이가 L이고 너의 길이도 L인 거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지. 결국 얼마일까요? 4분의 최고차항에 대한 L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또 특징적으로 좀 자주 나올 수 있고 이걸 계산하는 건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결국엔 대칭성이 있는 이런 넓이까지도 암기하면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공식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3차 함수 형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참고, 자, 무슨 참고, 자, 이제 다시 전환하려고 해.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대칭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고 했어. 적분과 미분이 계속 섞여. 내가 근데 왜 섞어서 설명하지? 적분은 그래프의 특성이 더 강화되어 있다. 교육과정이 있어.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필요하고 이게 뭐까지? 당연히 미적분까지 연계돼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자 우선 어디? 이쪽으로 갑시다. 자 여기 대칭의 중심은요 2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 그쵸? 근데 여기 나오는데 또 비교. 자 이 비교는 사실상 너와의 비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봐.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금방 했지.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네가 감마야. 그래서 fx가 또 써. 최고 차이 개수가 0이 아닌 상태. 다시 최고 차이 개수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런 상태에서 x 마이너스 무슨 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때 얘 대칭의 중심을 찾으려면 요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거 두 번 미분해서 가는 게 훨씬 불편해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펼쳐져서 써있으면 그냥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처럼 되어져 있다면 얘를 오히려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 자, 그때 바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대칭의 중심인 점의 x좌표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 녀석은 바로 산술 평균 알파, 베타, 뭐 감마예요. 아, 다시 이게 무슨 소리야? 대칭의 중심점이 얘의 산술 평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알파, 베타, 감마의 산술 평균이 나야. 아니, 당연하지만. 아, 그래요? 요거는 좀 살짝 증명. 이거 지난 시간에 안 했나? 내가 했던 거 같은데. 아, 이거 했다고. 증명까지 해줬다, 그죠? 아, 이거 한 거 같아, 내가. 그래서 지금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생략할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증명을 했고요. 여기까지 연계가 된다고. 내 말이 이해돼? 그리고 또 뭐예요? 봐봐. 미분 적분 오늘 다 묶을 건데 이쪽으로 가볼게. 요 그림 봐라.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 이게 필기 잘하고 있지. 여기까지 다시 왔다고. 봐라. 이때 적분과 미분을 뗄 수가 없어. 왜? 미분은 이렇게 왔다면 적분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자, 요걸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불러? 극값이라고 하죠. 이제 넘버링을 또 4번으로 돌려. 바로 극값의 차. 3차 함수의 집중 대상입니다. 극값의 차. 오늘 그러니까 3차 함수만 제대로 봐도, 그러니까 4차 함수도 할 얘기들이 많긴 한데 3차 함수만 집중적으로 보더라도 함수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이 녀석의 극값은 바로 F 알파죠. 아, 당연하지. 여기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함수값은 뭐야? F 베타죠. 네가 극소고 얘가 극대요. 그러면 극값의 차는 절대값 F 알파, 물론 잘 봐. 최고 차이의 개수에 따라서 극값 중에 알파가 극대가 될 수도 있고 알파가 극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라는 말은 애초에 절대값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무조건 양수를 써줘야 돼요. 0보다 풀어놨고요. 함수값을 빼서 야, 누가 큰지 모르니까 아무튼 치워. 이게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너의 요 3분의 길이를 표현한 게 바로 얘죠. 맞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절대값, 이게 그냥 문제풀이의 전략이 될 때도 많죠. 얘들아, 이게 적분이라고 너 적분해서 대입한 거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죠? 내가 순서도,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베타, 알파라고 쓰는 게 순서는 맞겠다.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럼 이걸 빼자, 이걸 빼자, 상관없어. 이게 뭔데? 더함수를 적분해가지고 씌웠는데 이게 여기 아니야? 응? 이 빨간 놈은요, 숫자로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얘랑 똑같은 값이라고. 숫자로 보면 똑같은 값이라고. 왜? 너에서 너 뺀 건 절대값을 씌운 건 얘를 적분한 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절대값 씌웠잖아. 넓이라고. 그러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몇 분의? 6분의. 단 최고 차이 개수가 2차 함수의 최고 차이 개수니까 원함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3A라고 쓰일 뿐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3차 함수의 개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만 쓰여지고 뭐 근 빼기 근의 세제곱이야. 됐어? 그러니까 극값의 차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가능한 거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또 끝나? 아니? 하나 또 있어. 왜 그러냐? 같은 거 찾는 게 또 수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기의 함수값과 여기의 함수값을 볼게요. 여기 누구의 함수값이야? 이 자리를 뭐 알파, 베타, 내가 그냥 편의상 감마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이게 F 감마죠. F 감마. 맞아? 이 길이는 다 똑같아. 그럼 봐라. 이 노란 길이나 이 길이는 어떠니? 같죠? 야, 잠깐만. 그러면 여기를 무슨 마? 감마.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은데 요 넓이는 적분한 거잖아요. 누구를? 도함수를 적분한 거잖아.
도함수를 접근하면 또 얘랑 얘랑 차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빨간 거랑 노란 거랑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같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몇 등분? 4등분을 해서 대칭의 중심 기분을 4등분하면 너의 넓이나 너의 넓이나 너의 넓이나 똑같다고. 그쵸? 맞지? 이것도 나중에 혹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이런 거 그냥 공식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S면 나도 S. 그럼 조심해요. 이 길이 절반일 때야. 나도 S야. 이해돼? 이것도 묘하게 많이 나오지? 너를 딱 자르면 대칭이고 어쨌든 이 빨간 녀석과 노란 녀석은 길. 그러니까 각각 같아요. 이거 다 더하면 3S라고 3S.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 근데 저걸 벗어난 대부분의 내용은 그냥 내가 계산을 하더라도 뚝심 있게 해야 돼. 보셔야 돼. 계산력까지 풀어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3차 함수의 기본 분석. 됐죠? 요런 이야기. 요런 이야기. 자, 그럼 뭐가 남니? 4차 함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4차 함수 얘기도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요. 네. 사실 문제에서 얘들을 발견하고 여기를 적용하는 게 또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좀 가보려고 해요. 소위 준킬러라고 불리거나 킬러에 가까운 형식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도 복잡한데 그 로직도 되게 긴데 마지막에 계산까지 막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이제 지우면 되죠. 순서상 저기까지 새롭게 온 거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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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하고 이제 4차 함수로 가보죠. 내가 넘버링이 몇 번이었어? 큰 3번인가요? 아무튼 이게 지워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4차 함수 이야기를 해보죠. 4차 함수. 이번에도 그냥 fx라고 쓸게요. 최고 차이 계수는 0만 아니면 됩니다. 차수만 늘릴 거니까 뭐 별 얘기는 아니죠. 세제곱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c. 자, 당연한 얘기를 좀 해보면 3차 함수를 아무래서 3차 함수만 물어본다기보다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물어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의 도함수가 당연히 2차니까 2차 함수의 성질이 적용되는 복합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맞죠? 여기도 가볼게요. 4차 함수를 봄에 있어서 4차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3차겠지. 왜? 그대의 도함수가 무엇인고? 3차 함수입니다. 자, 다항 함수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와도 같은 함수는 나중에 3차겠죠. 내가 척추라고 그랬지. 근데 사람이 척추로만 못 사니까 팔다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선 척추같이 중요한 게 3차라면 나머지가 팔다리 역할을 하겠죠. 2차. 아까 봤던 1차마저도 4차마저도. 근데 고난이도 문제에서의 출제 빈도수는 4차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미분하니까 4a x3제곱 3b x제곱 2b x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지면 자, 목표는 딱 하나예요. 도함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맞아? 도함수가 그냥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직관적인 극점이 어디니?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너의 방정식의 실근이 필요한데 이미 3차 방정식이야. 2차와는 다르게 3차 방정식은 일반애가 없다고요. 판별식도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너의 그게 필요하지. 그래.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를 생각하고 만약에 양수가 아니라 여기서 뒤집으면 되니까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리미트. 자, 이제 말로 갈게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로 가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지. 양쪽으로 팔리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너의 도함수의 부호만 관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너의 도함수는 3차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 3차거든요? 비대칭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수 있겠죠. 이렇게 막 끊어져가지고 이런 놈도 있지만 저는 3차거든요? 이런 놈도 있겠고 반대쪽에서 접하는 것도 있겠지만 얘를 퉁쳐서 그냥 비슷하게 설명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애초에 이게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3차 함수는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것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많은 경우들이 생기 그냥 막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리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도함수의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감증이니까 극소의 위치를 설명하고 극대의 위치를 설명하고 극소의 위치를 설명한다고. 단 함수값을 찾기 전까지는 저 극소가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여기서 설명할 수 없죠. 계산을 하거나 요거 만나서 잘 봐라. 여기 넓이가 있습니다. 이 넓이는 아까 본 것처럼 너랑 너랑의 차이야. 맞죠? 얘 넓이도 너랑 너랑의 차이야. 자, 그림상 여기 좁으니까 들레요. 정도는 비교가 안 가죠. 맞아? 물론 하나하나 계산해서 극값의 위치를 찾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극값이 세 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극값이라고 말하지 말고 극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대칭이야. 여기가 만약에 대칭이야. 점대칭이 있으면 얘는 선대칭. 얘들아, 점대칭과 선대칭은 미분 적분으로 그 라인에서 공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쭉. 그럼 어쨌든 이 녀석은 선대칭이 가능하니까 요 경우라면 극점은 세 개고 극값은 두 개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도 잠깐. 요거 그냥 못 가지. 요거 그냥 못 가. 짠. 짠. 아이 똑바로 해. 짜잔. 여기도 얘기할 게 많은데 간단한 거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대칭 형태로 주어지잖아요. 여기가 극점이야. 얘도 비율이 있지.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1대 루트 2. 다시 1대 몇? 루트 2. 선생님 이거 좀 외우기 불편할 것 같은데 한다면 내가 얘를 하나 볼게요. y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정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바로 그릴 수 있는 게 얘들아 여기 봐봐. x 제곱에 x 마이너스 요거죠. 얘는 절편이 다 주어지죠. 자 가보자. x 제곱 주어지니까 얘는 0에서 접했고 얘는 아니 잘못 썼네. 다시 할게. x 제곱으로 묶어.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야. 조금 더 갈게. x 제곱이야. x 마이너스 루트 2야. x 플러스 루트 2야. 뭐 하자는 얘기지? 자 봐라. 0에서 접했고 두 군데 잘렸어요. 이건 그래프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축이 지금처럼 있을 때 요 정도로 보인다고 이렇게 얘가 요 자리가 루트 2라고 요 자리가 보이나? 요거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봐요. 1이에요. 1대 루트 2. 다시 요 점, 극대점에서 부터 극소의 위치를 나타낸 x좌표부터까지랑 얘랑 평행한 곳에서 만나는 이 교점 비율이 있는데 1대 루트인데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4차 함수에서는 좀 유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비율은 수식을 정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다 계산하는 건 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통해서 억지로 하다 암기하면 좋다. 역시 그래프의 특징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물론 비대칭일 때는 그런 특징은 없지. 자, 계산을 해야 되겠고 여기까지요. 자, 우선 기본형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게? 나 도함수입니다. 양이면 자, 그러니까 감소, 증가. 근데 여기에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녀석이 등장돼서 자, 봐. 도함수가 중근이면 증감이 바뀌질 않아. 하지만 증감은 바꾸진 않지만 잠깐 쉬어가는 자리가 있다고. 도함수가 0이네. 이거 무슨 점이라고 해요? 안잡점. 자, 4차 함수에서 중요한 점이 두 개가 보여요. 극점과 안잡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를 볼 때 모든 점을 다 보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 막 제시 조건이 도대체 뭘 알려주는지 알 수 없어서 준킬로 킬러야. 다시요. 니들이 이런 걸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독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난도 문제는. 그러면 쟤들이 나한테 알려주려는 정보가 생각해봐서 만약에 3차 함수인데 막 이런 데 막 알려줘. 이런 데. 어떻게 풀어 이런 데를. 특징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점은요 사실은 거의 고정돼 있어요. 얘에 대한 정보를 그냥 극값 이렇게 좀 다 잘 푸잖아.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극값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막 표현을 바꾼다고. 여기 아니면 이 녀석과 같은 값을 갖게 하는 이런 위치 아니면 얘랑 같은 값을 갖게 하는 이런 우선순위 극점부터 관찰하고 그리고 극점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이런 x좌표에 대한 설명일지 모르니까 그런 점을 관찰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관찰점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또는 내가 특이점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이런 점. 그럼 얘 같은 경우 4차 함수를 뭘 줬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럼 얘가 정보를 줄 때 어디를 주는 게 좋겠냐고. 여기 아니면 여기를 줄 거라고. 아니면 봐봐. 요거는 이제 x축이 아니에요. 요 녀석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요 안장점과 같은 요런 점들에 대한 정보를 줄 거라고. 근데 여기서도 비율적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 비율적 특성. 따라해보자. 차수, 비율, 유지. 뭔데? 갑자기. 뭔 차수를 비율 유지할 건데? 자, 봐라. 내가 만약에 fx를 x 플러스 2 x 세제곱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에서 만나자. 이 자리가 마이너스 2. 아니야, 이거 잠깐만. 그러지 말고 다시 합시다. 이 자리를 x 세제곱 x 플러스 4라고 쓸게요. 대충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4거든? 그럼 마이너스 4에서 잘렸어. 근데 여기가 0이야. 0 완전 세제곱이죠. 자, 그럼 완전 세제곱이 누르고 지나가는 위치니까 여기가 바로 안장점. 왜냐하면 이 녀석의 좌우에서 증감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수일 땐 양수고 음수일 땐 음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바로 안장점. 그러니까 안장점은 완전 세제곱. 뭐라고요? 완전 세제곱. 3차 함수야. 3차 함수고 완전 세제곱 그냥. 안장점. 그래서 완전 세제곱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x축이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개하면 x 4제곱 4x 세제곱인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이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0하고 잘 봐. 0하고 이런 거죠. 0하고 뭐 있어? 마이너스 3이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이거 계산 안 해도 알아요. 여기 비율이 있다고. 따라해보자. 차수, 비율, 유지.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니? 사실은 차수, 비율, 유지. 뭔데요? 1대 3. 나 3차고. 여기 1차고. 자, 몇 대면? 1대. 진짜요? 맞잖아. 여기 한 칸이고 세 칸인데. 자, 간다. 몇 대 몇? 차수, 비율, 유지 정도로 일반화시킬 수 있어. 사실 모든 문제에서. 근데 우리가 굳이 5차, 6차까지 넘어갈 리가 없으니까 4차 정도에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걸 왜 다행히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x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니까 1대1이 아니까 중점이라고.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1대1, 2대2니까. 얘는 1대3. 요거 기억을 하면 미분하지 않아도 어딘지 알아.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어딘지 알아. 수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걸 안장점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x축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직선이더라도 자를 때는 무조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혹시 높아지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도 이 상태에서 요 녀석과 같은 기울기 갖는 요 평균값 세정이 만족하는 위치가 1대 3이 돼. 아니야? 1대 3이 돼. 이런 경우도 비스듬히 주어질 때는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지금 설명용이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이 공간을 좀 활용해야 돼가지고. 지우면 1대 3까지 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쪽으로 가볼까? 얘는 특징이 이놈은 특징이 없어. 왜? 그러니까 하나. 이쪽은 무조건 양이잖아. 그러면 이 그림하고 저 그림하고 그러니까 구분이 되니 이게? 굳이 이것을 함수로서 구분할 필요 없죠. 이 그림도 구분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극단 하나를 갖는다. 단 얘는 구분되겠죠. 왜냐하면 점대칭이니까 요 경우는 선대칭이 되겠죠. 근데 극값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기울어진 안장점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들은 그냥 묶어서 가도 되는 수준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극점이 3개, 극점한 게 안장점 하나, 기울어진 안장점이 있는 경우와 대칭인 경우 굳이 구분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됐죠?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이제 그려내면 된다고. 그러면 x축 이렇게 기반으로 맞죠? 내가 여기서 또 뭐처럼 보이냐?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학교에서 방학 숙제를 내줬어요. 방학 필독서가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라는 거예요. 자, 어린 왕자 유명하니 안 유명하죠?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린 왕자의 책을 딱 읽고 독후감을 이제 쓰려고 읽었어.
첫 챕터부터 아주 난 좀 별로였어요. 왜 그러냐? 어린 왕자 첫 챕터 이거 나오지. 이거 딱 보면서 이제 어린 왕자가 그 조종사 생텍쥐베리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아저씨 저 그림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테이블에서 모자 이렇게 아저씨는 동심이 파괴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모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니 그 어린 왕자가. 그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야 누가 봐도 모자인데 나는 모자로 보이는데 나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상처받은 거야. 야 나는 동심이 없네. 나는 T거든 T. 4학년 때도 이게 어떻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난 어린 왕자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 아저씨에게 너무 동화되는 거야. 나는 동심이 없는 애야. 10살짜리 애가. 와, 나 근데 진짜 충격받았어. 왜냐면 나는 어린 왕자의 모든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와, 이거는 모자지. 어떻게 저게 코끼리? 야, 코끼리도 본 적도 없고 보아뱀도 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걸 또 어떻게 삼켜? 그렇잖아. 그래서 상상력과 미친 거는 진짜 한 장 차이가 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방학 숙제잖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어떤 사람이니? 한다면 또 제대로 하거든. 그래서 마치 이거에 감동받은 것처럼 가짜도 썼어. 와, 상주더라고. 난 거기서 또 충격받아. 진심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재능으로 뭔가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다른 남들이 보기에 좀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쓰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이런 얘기를 원해? 그럼 써줄게. 딱 썼더니 야 상주더라고. 상을 딱 봤습니다. 그때 세상은 정직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정영경은 10살 때부터 아무튼 동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심이 두 번째 파괴된 게 어디죠?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거는 모자도 아니고 보아뱀도 아니야. 뒤집어진 사차원소였어. 뒤집어진 사차. 뭐? 극대 속에 극수 하나를 잘라놓은 그림. 수학적으로 자 무슨 해석? T적인 해석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틀렸다. 사차원소. 최고차에서 뭐라고? 음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세 군데가 있다. 알겠지?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린 왕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4학년한테 너무 어려웠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어린이용 필독서라고 들어간 거는 굉장히 무성의한 게 아닌가. 선생님이 20대 때 후반 때 그때 한번 다시 어린 왕자 붐이 좀 일었었어요. 원서 번역본이 한참 나왔을 때가 있어서 2000년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금방이었던 것 같거든.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다시 내가 그 책을 샀어. 왜냐면 기억 속에 나쁜 기억은 아니지 사실은. 농담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억이어서 다시 사서 봤는데 이건 애들이 본 책이 아니야. 이거는 어른 이야기야. 관계, 사랑, 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을 되게 깊이 있게 철학적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4학년짜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읽을 만한 수준의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20대 후반 때 읽으면서 더 감명 깊었어요. 제가 왜 거기서 저런 얘기를 한 건지를 4학년 때 어떻게 돼?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요. 갑자기 보아뱀이 왜 튀어나와? 그게 나한테 너무 정직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앞뒤로 깔려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네가 뭐 오기 전 몇 시간부터 뭐 가슴이 설레. 너는 나의 입이랑 꽃이 피어. 초등학교 이해가 돼? 이게? 그런데 그런 관계가 20대가 되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30 근방에 읽으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용 필독서 좀 아니다라는 생각. 그냥 어린 왕자니까 제목이 어린 왕자니까 애들한테 읽으라고. 참 무성의한 것 같아요. 교육계도 무성해. 그 정도까지는 내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건 뭐라고? 모자도 아니고 코끼리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T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최고창에서 농심 4차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마무리 여기까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4차 함수 얘기를 했고 여기서 바로 이제 덧입혀가지고 넓이 이야기를 잠깐 조금 더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죠. 노트가 미분하고 섞어서 갖고 여기 넘버 3 세 번째 주제까지 얘기를 좀 하고 여기 공식 내가 단순화시킨 거 밑에 써놨긴 했다. 여기 길이 그죠? 여기 있네요. 써놨고 근데 활용되는 공식을 보면 문제에서 바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보이고 실제로 출제가 되게 자주 되고 있어요.
공식을 바로바로 쓰는 게 맞고. 자, 이것도 3차 함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말했던 순서 그대로 여기 다 있어 지금. 됐죠? 4차 함수 넓이는 오늘은 생략을 좀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3차만 또 준비해서 이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적분은 넓이적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 맞죠? 근데 넓이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얘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건 결국엔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이다.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칭성 또는 선대칭, 점대칭을 활용해서 공식으로 직접 적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공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모든 순간은 연산까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지? 여기까지 개념 얘기를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그냥 끊을게요. 끊고 10분 있다가 이제 문제에서 실제 적용되는 거 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